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즘에는 이제 그 좀 기법 강의 식으로 저녁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다기보다 최근에 이제 뭐 눌림목, 그다음에 뭐 매물대, 그죠? 뭐 바닥이 안 나온 종목들 이런 걸 쭉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이제 한 지난주 목요일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그러면 딱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금 이렇게 강의 기법 강의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종목들이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떠 있어요. 내려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나가지도 않고 막 이렇게 시원하게 막 상한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냐 약간 이게 루즈해진다는 표현 있죠. 예. 약간 뭔가 애매해요. 애매해가지고 요럴 때는 이제 그 종목들 이렇게 좀 단도리도 좀 하고 그죠? 네. 시장도 이렇게 파악을 좀 하면서 공부도 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은 이제 그래서 기법 강의 위주로 이렇게 해드린 거고 낮에 그 정의원들 방송할 때는 이제 종목들 있죠. 종목들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쭉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낮에는 낮에대로 이제 기법 강의도 많이 하고 저녁에는 저녁대로 기법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녁 방송 주제는 이제 바닥 눌림목 형태가 어떤 건지 이제 그걸 얘기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주들이 지금 그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뭐 선거 대선 끝난 지가 이제 거의 한 달 다 돼가지고 그죠? 네. 이번 주 지나면 딱 한 달 되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죠, 그죠? 뭐 용산으로 이사 간다, 뭐 이사 가지 마라,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이제 종목들이 들었다 놨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주식이니까 그죠? 들었다 놨는데 이게 그냥 대충 그냥 들었다 놓은 게 아니라 이게 다 이게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아직 다 안 들어오셨죠? 요즘에 좀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날씨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방역 이거도 좀 풀리고 하니까 저녁 때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좀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는 뭐 잠깐 볼게요. 지수는 오늘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 요즘에 코스피 지수는 0.8%, 코스닥은 0.9% 하락으로 끝났는데 지수는 조금 떨어졌는데 뭐 큰 급락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종목들도 뭐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지수를 더더욱 얘기할 게 없고요. 넘어갈게요. 네.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네. 네, 그건 아셔야 돼요. 뭐냐면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거의 반등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온 다른 나라들이 당연히 반등이 세게 나왔으니까 다시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예요. 네. 올라간 게 없는데 뭘 떨어져요. 그죠? 네. 네,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이제 그 3월 9일 날이 대선이었는데 그거 이제 딱 끝난 지 이제 거의 한 달 다 돼가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최근에 처음에 이제 그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네. 처음에 그 이제 정권이 뭐 윤석열 씨냐, 뭐 대통령이 윤석열 씨냐, 아니면 이재명 씨냐 누가 될지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누가 확 될 거다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윤석열 씨가 되긴 됐는데 뭐 윤석열 씨가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 잠깐만요. 아,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예, 예. 자, 이게, 자, 지수는 내려놓고 이제, 자, 차트를 뭘 띄워놓을까요? 잠깐만요. 신성홀딩스 띄워놓을까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저도 오늘은 이제 방송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네,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들으세요. 네. 뭐 외우실 건 아니고 쭉 듣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자, 그
신성월릭스는 정부 정책주는 아닙니다. 이거 이제 러시아 뭐 곡물가 수출 제한 뭐 그거 이제 수혜주인데, 네. 그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달이 됐고 이제 대통령이 정해졌죠.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고 지금 이제 취임까지는 이제 또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이제 그 2달을 거치는데 이제 선거 끝난 지 한 달, 이제 취임까 정식 취임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기대감이 생기겠죠. 테마주는 왜 가요?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건데요. 이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딱 3월 9일날 선거 끝나고 3월 10일부터 주식시장에서 돈들이 막 움직였겠죠. 물론 이제 3월 9일 전에 선거 전에 이제 뭐 세력들도 매집을 좀 해놓고 그런 게 있지만 이제 딱 결과 딱 나오고 나서 돈이 막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씨는 낙선했고 윤석열 씨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이제 뭐예요? 대통령 됐으니까 당선됐으니까 이제 정부 정책주라고 해서 이제 막 들썩들썩 거렸겠죠. 근데 테마주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게 뭐 원전 테마주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어요. 그죠? 뭐 건설 경기 테마주도 있고 SOC 뭐 많습니다. 코로나 방역 뭐 대책 수혜주도 있고 세종시도 있고 그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테마주들이 하루에 다 못 가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오전에는 누구, 오후에는 누구, 점심에는 누구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올라간 거예요. 선거 끝나고 한 2주 동안은 이제 오늘은 누가 가고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까 뭐 원전 가고 그 다음 날은 뭐 이제 시멘트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순환매를 돌리면서 한 번씩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게 다 못 가니까 1, 2주, 뭐 2, 3주 동안 이제 나눠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윤석열 씨 당선됐다고 해서 사람들은 윤석열 씨 당선만 되면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뭐 2배, 3배, 4배씩 막 쫙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거의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당선이 될지 안 될지 100%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저 왼쪽 끝에 있는 분들하고 또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 별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왼쪽 끝에 있는 분들 또 저기 오해하지 마시고, 네.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이 좀 이해력이 좀 떨어져요. 이분들은 얘기를 막 해드려야 돼요.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주식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안심을 해요. 네. 이해되셨으면 먼저 7번 찍어주시고 중간에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이거 주식 방송입니다. 얘기를 해드려야지 오해를 안 하세요. 네, 주식 방송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윤석열 씨가 100% 될지 안 될지 다 몰랐잖아요. 그죠? 네. 근데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1, 2주 정도는 그냥 막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죠? 처음에 올라간 게 누구예요? 일단 안철수 씨. 안철수 씨 테마주도 올라갔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저기 국무총리 뭐 기대감 뭐 그래갖고 막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막 올라간 거예요. 서로 그냥 일단 올린 거예요, 막.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2배, 3배, 4배, 5배 상씩은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100% 당선될 거라고 확신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차트를 NX 같은 걸로 볼까요? 최근에 NX 얘기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선거주들이 선거 전에 많이 못 가고 오히려 투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대선주는 축제라고 하거든요. 대선주는 축제라고 하는데 축제라고 하기는커녕 거의 뭐 진짜 지옥이었죠.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가지고 대선주 들고 있는 분들 진짜 지옥을 경험하셨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쭉 올라가는데 어디에서 걸려요? 예, 사람들이 물려있는 어딘가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니까 반등도 나와야 되고 올라오다 보면 바로 어딘가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날하고 금요일날 강의했던 게 이거예요. 월요일하고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날 강의했던 것도 그 후속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거 끝나고 나서 NX도 자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죠?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 저점이 한 1,590원이니까 대충 1,600원이라고 하고 여기가 대충 2,800원인 것 같거든요. 1,200원 올라왔으니까 얼마 올라온 거예요? 대충 얼마 올라온 거예요? 50% 이상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70%? 70% 넘게 올라온 거죠, 그죠? 70, 80% 정도 올라왔는데
쭉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쵸? 올라왔더니 원래 있던 자리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NX라는 이게 리모델링 관련주인데 윤석열 씨하고 윤석열 씨 정부가 뭐 리모델링 관해서 무슨 발표를 아주 거하게 해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국토부 장관이 아직 누군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네? 국무총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국토부 장관이 누군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NX가 여기서 상한가를 치면서 2배, 3배, 4배, 5배를 갈 수 있겠어요. 그냥 단지 당선된 거 확인했을 뿐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동안의 낙폭에 따른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서 구덩이를 메꿔주고 그 다음에 물린 사람들 여기 있는 자리까지 한번 가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낙폭에 따른 반등도 나오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보시고요. 이해되세요? 네. 여기서 막 무조건 당선됐으니까 뭐 2배, 3배, 4배 가자, 본전까지 바로 가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순수하신 거예요. 영혼이 순수하신 거예요. 네, 좋게 얘기한 겁니다. 네.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그쵸? 아, 생각해보니까 맞네. 아직 대통령, 아직 뭐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아직 2달이 남았는데 인수위. 그죠? 네. 국토부 장관 정해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상한가일까요?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자, 올라오는데 보통 얼마 걸릴까요? 상한가 없이 50%에서 70%, 80%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2주에서 3주 걸립니다. 통상. 상한가 없이 50%, 60%, 70% 이상 상승하려면 아셨죠? 이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정책 테마주가 1개예요, 2개예요, 아니면 수십 개예요? 수십 개죠? 그럼 수십 개가 돌아가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올리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올리자 그러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올려놓고 뭐 하겠어요? 살짝 다시 꺾는 거예요. 네. 꺾으면서 여기서 이제 영원히 끝나는 게 있어요. 세력이 매집을 안 해서 세력이 매집도 안 돼 있고 여기서 매집을 안 해서 끝나는 게 있고 세력이 매집이 돼 있고 돼 있는데 더 매집을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대정주가 되겠죠, 그죠? 여기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한 게 이거예요. 눌림목 나오는 거 찾아라. 아니면 눌림목이 떨어지기 전에 눌림목이 있었던 걸 찾든가. 둘 다 하면 더 좋고. 그 놈이 대장인 거예요. 그 놈이. 종목한테 이놈 저놈 하면 안 되는데 그 놈이 대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장일수록 빨리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더 잘 만드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책주가 수식가지니까 수식가지가 돌아가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올라오는데 1, 2주 그죠? 길면 2, 3주 걸린다 그랬죠? 자, 올라왔다가 그러면 떨어지는데 다시 살짝 누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똑같아요. 일주일이라고 해봤자 캔들 5개잖아요. 그죠? 네. 떨어져서 돌리고 하는데 또 한 2주 걸려요. 그러면 오르고 누르는데 이걸 보통 한 달 잡으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또 7번 한번 또 찍어보시고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까먹지 마시고 이 주식 강의가 희한한 게 들을 때는 막 귀에 쏙쏙 들어오죠. 한 달, 2주 네. 내일 아침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요.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기 뭐 이렇게 두뇌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주식 공부는 그래요. 다음날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녹화 방송을 남겨놓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와,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그 학교 다니고 다 했는데 공부를 이렇게 뭐 수재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쪽에선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까먹어요 자꾸.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녹화 방송 뽕 남기고 안 지우잖아요. 안 지웁니다 저는 잘. 네. 잘이 아니라 이제 거의 안 지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들었다 놨다 한 달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한 달 됐죠? 그러잖아요. 네. 요즘에 약간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그죠? 약간 뭔가 이상하잖아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뭔가 좀 찝찝하시고 그죠? 네. 네. 될 것 같은데 가진 않고 또 정치 뉴스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고
러시아 보니까 뭐 또 이제 또 안 좋은 얘기도 네, 나오고 막 그죠? 네. 그렇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눌림목이라고 그러세요. 눌림목이라서 그래요. 종목이 약간 뜬 상태에서 누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그러느냐? 예, 조만간 끝나요. 조만간 끝난다. 예, 자,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28분이지 오늘 시간이 넉넉하네. 지수 얘기를 안 하니까 시간이 넉넉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눌림목이라는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숨고르고 있는 거예요. 숨고르기. 숨고르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거 전에 그죠? 네, 크고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수익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걸 샀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이건 수익이 많이 날 거야 그러면서 샀는데 이런 젠장 급락한 거예요. 3,000원짜리가 세상에 1,500원까지 반토막이잖아 이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펄펄 떴겠어요. 그죠? 네. 그죠? 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매물대도 있고 그죠? 반등도 많이 나왔고 쉬는 거예요. 또 이만큼 올라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여기서 또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어요. 용감하신 분들. 네. 이분들은 독립운동을 하셨어야 된다니까. 네. 매물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용감하게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용 조절도 하네요. 네. 전날 시간에 상한가 들어왔는데 막 아침에 시초가에서 막 매수하고 있어요. 아침에 시초가가 막 15% 막 20% 시작했는데 막 매수해요. 공격적으로 매수해요. 네. 이분들은 네, 독립운동을 하셨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에요. 네. 이제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력들이 그래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상한가 만들어 주겠어요? 천만에요. 때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저기 오후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꼴이 어떤 줄 아세요?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개별주보다 차트가 더 힘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예요. 차트가 말도 못해요. 미국의 저기 테슬라 있죠? 잠깐만요. 네. 미국의 테슬라 보면 최근에 반등이 얼마나 세게 나왔는데요. 시원하게 나왔죠. 미국의 애플. 네. 반등 세게 나왔죠. 그죠? 네. 그럼 삼성전자도 이거만큼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 그죠? 네. 기업인데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러고 있느냐?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보세요, 삼성전자 보이세요? 많이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좀 그만 샀으면 좋겠어 진짜. 이게 2월 중순부터 네, 밑에요.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인데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거의 하루도 안 빼고 거의 매일 또 엄청나게 사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가를 올려주겠어요? 외국인 날마다 거의 눈만 뜨면 파는 거예요. 연기금 미친 듯이 팔고. 네. 제가 제일 아까운 돈이 뭔지 아세요? 연기금에 돈 내는 거예요. 여기 돈 내는 게 난 제일 아까워. 네. 주식하기 전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주식하면서 네. 연기금에서 돈 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깝습니다. 네. 투신, 네. 보험 많이 팔죠.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도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의 개인만 사요, 개인만. 이해되세요? 삼성전자 좀 그만 사라 그러세요, 제발. 그냥 주가가 이 난리를 지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1월 말에 투맨하고 막 이럴 때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만한 게 없다 막 그랬거든요. 안전한 건 삼성뿐이다. 전쟁 나고 막 이러니까 더 삼성전자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삼성전자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또 막 이렇게 몰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떨어지거나.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매물대도 청소해야 되고, 그죠? 밑에서 이제 산 사람들 단기 차익 실현도 시켜야 되고,
여기서 들어오는 이제 그 불나방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죠? 재료 뉴스 다 보고, 네. 그런 사람들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음봉 때리고, 일주일 뒤에 또 시간에 상한가 갔다가 음봉 때리고, 그죠? 네.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리냐면, 자, 호재가 나와요. 호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시간에 상한가 갔겠죠. 호재가 있으니까 시간에 상한가 또 갔겠죠. 그죠? 오늘도 뭐 3% 올랐네요. 그죠? 네. 뭐 호재거리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호재거리가 있어서 자꾸 호재가 나오긴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호재는 나오는데 안 가.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또 성격 급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바심이 있는 분들은 또 속이 터지는 거죠. 왜 안 가냐고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좀 성격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래갖고 좀 난리를 치는 거예요. NX 왜 안 가냐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원전 테마주 중에서 바닥에서 지금 버벅거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전기술? 앞에서 이게 대장이었죠? 이게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미 선거 전에 올려놨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는 크게 관계없어요. 매물대니까 바로. 이거 말고 에너토크, 개인들이 선호하는 건 에너토크죠. 에너토크 잠깐만요. 네, 보시면 이것도 선거 끝나고 선거 전에 이만큼 올려놨고 선거 끝나고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네, 올라갔는데 바로 어디에 걸리냐면 바로 이게 고점이었죠. 네, 전고점이죠. 여기까지 다 올린 거예요 사실. 딱 올라가서 더 이상 신고가 내기 힘들잖아요. 이미 8,000원에서 18,000원까지 100% 이상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기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가고 이제 쭉 누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러고 있는 거죠. 종목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너토크나 이런 거는 숨고르기 한다기보다 다 뽑아 먹었죠, 뭐 벌써. 많이 올라왔잖아요. 100% 이상. 선거 전부터. 그죠? 그럼 이제 원전 테마주가 또 가긴 갈 건데 이거 말고 이제 후발주자 가겠죠. 후발주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기 NX처럼 쭉 투매 나왔다가 반등 나와서 여기까지 올려놓고 살짝 누르면서 돌리고 있겠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매물대까지 와서 그러고 있는 거니까 매물대 소화. 여태까지 강의했던 걸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급등했겠죠. 근데 다시 누르니까 거래가 감소하고 있겠죠. 근데 주가가 내려오진 않고 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목. 그죠? 여기에서는 세력이 매수하고 있을까요? 개인이 매수하고 있을까요? 뭐 개인이 사는 것도 있고 세력이 사는 것도 있겠죠. 세력이 매집하는 거는 눌림목이고 더 이제 매집이 더 잘 되는 거겠죠,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걸 사야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조바심 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빨리 안 가? 호재 나오는데 왜 안 가? 왜 안 가?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안 사고 쌍방울이나 광림을 샀으면 상한가 3개를 먹고 내가 벤츠를 뽑았을 텐데 이러면서 내가 쌍방울 살려고 했는데 네? 쌍방울 살려고 했는데 딴 거 샀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쌍방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선거 끝난 지 한 달 동안 처음에 기대감 때문에 들었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그죠? 이때는 차트를 좀 봐야 돼요. 네. 차트를 종목도 차트를 쭉 보면서 요거 에너토크 같은 거는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전고점까지 올라온 건데 이걸 일단 빼놓고 이제 바닥에서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강의했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공략을 딱 해놓으면 돼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 준비하는 거예요. 전투 준비. 네. 본 게임이 언제부터예요? 정부 정책주의 본 게임은 정부가 출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5월 10일 날부터 임기 시작하는 거니까 아직 한 달 남았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난 이해를 해요. 네, 저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 마음은 이해를 해요. 윤석열 씨가 얼마나 싫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는 그 참모들,
윤석열 씨가 얼마나 싫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거나 좋아하거나 뭐 사심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비협조적이잖아요. 이해가 가긴 가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달 동안 테마주들이 갈래니까 애매한 거예요. 용산으로 이사 가겠다는 것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거 몇백억인데 물론 이제 몇백억이 큰 돈이지만 개인들한테 나라에서는 그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이사 가는 것도 안 주는데 뭐 현 정부에서 뭐 정책 발표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원회에서 정책 발표하면 그 테마주가 가겠어요. 이사비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종목들이 갑자기 용산 이사 튕기고 나서부터 대선주들이 약간 애매한 거예요. 대선주라고 하지 말고 정부 정책주들이. 네. 맞는 거 같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건 한번 다 찍어보세요. 딱 시점이 그렇다니까요. 그때부터 약간 테마주들이 정책주들이 약간 힘을 잃었다니까요. 싸우니까 이게 테마주 약간 힘을 잃었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날짜까지는 다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타이밍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충. 그죠? 네. 그러니까 싸우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싸우는 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네. 약간 떠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보세요. 자, 차트를 좀 딴 걸로 바꿔볼까요? 다시. 자, 제로투세븐이 뭐예요? 잠깐만요. 뭐 하고 있어요? 차트를 이평선을 지우고 봅시다. 뭐 하고 있어요? 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책주잖아요. 저출산 대책수혜주. 선거 끝나고 딱 띄워놓고 오도가도 않고 떠 있잖아요. 그죠? 아가방 컴퍼니 떠 있잖아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떠 있어요. 삼성 출판사 약간 떠 있잖아요. 아까 NX, 벽산 이런 거 보세요. 떠 있잖아요. NX도 떠 있고, 하추도 떠 있고, 집 짓는데 저 거푸집 만드는 거 금강공업 떠 있고, 삼목에스폼 아주 제대로 떠 있고, 그죠? 시멘트, 네, 고려 시멘트 떠 있잖아. 안 내려와요. 삼표 시멘트 떠 있잖아요. 아시아 시멘트 떠 있잖아요. 그죠? 이 무거운 시멘트가 떠 있고, 원전 테마 에너토쿠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튼 떠 있죠. 그죠? 보성파워텍 아주 제대로 떠 있죠. 신고가 내놓고. 네. 서정기전 잘 떠 있었는데 잠깐 뭐예요? 설이 맞았어요. 잠깐. 네. 그다음에 아이비기명 떠 있네요. 일자리 그죠? 네. 아시아경제 이건 저기 못 본 걸로 하세요. 자, 떠 있죠, 그죠? 네. 아이비기명이 우두머리였으니까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저기 원래 이재명 씨 거였는데 윤석열 씨 걸로 바뀐 거 범양건영 제대로 띄워놨죠, 그죠? 네. 차트는 별로야. 네. 여기 보시면 일신석재 돌멩이 파는 데인데 여기도 떠나 잠깐 띄워놨고, 신원종합개발은 이건 패스. 저번에 제가 안 좋게 얘기했죠, 그죠? 여기 어디 있어요? 그 일성건설, 그렇지? 네. 일성건설 네. 사자 중에서도 그냥 저기 아프리카의 그 야생 다큐멘터리 보면 사자 중에서 그 제일 큰 사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겼어요. 그죠? 네, 부동산 정책주, 그죠? 네, 많잖아요, 그죠? 더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다 얘기하면 청기누설이니까, 그죠? 떠 있어요. 계속 뭐 곤두박질 치는 거 있어요? 떠 있잖아요, 그죠? 네, 송영길 씨 테마주로 변신한 모나미 안 내려가. 송영길 씨 테마주래. 송영길 씨. 네. 안 내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는 아니지만 사료주 이지바이오 안 내려가요. 떠서. 네? 팜스토리 이게 눌림목 아니에요. 떠가지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조정현 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TYEM 옛날 동양물산 네? 대동 농기계 아니에요? 떠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농기계가.
아시아 종묘 뭐 하는 회사겠어요? 종자회사 아니에요. 농무바이오. 뭐 종자 뿌리고 나면 농약도 줘야 되니까 비료도 주고. 농무바이오 안 내려와요. 사료주, 대주산업 안 내려온다니까. 함소리 이게 좀 전에 얘기했죠. 네. 안 내려온다니까. 그 다음에 저기 누구예요? 정부 정책주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로봇 관련 산업이겠죠? 로보티즘 안 내려와요. 떠서 에브리봇 이름도 잘 잡았어요. 쉽잖아요, 그죠? 네. 안 내려와요. 유진 로봇 내려올 생각이 없나 봐요. 유일 로보틱스 눌림목이죠. 네. 근데 무서운 눌림목이에요. 네. T 로보틱스 떠서 안 내려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내려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죠? 네. 안 내려온다고요. 네. 이런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조비, 비료죠. 이게 바닥 눌림목 아니에요. 네. 바닥 눌림목 형태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지금 종목을 수십 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쫙 나오잖아요. 물 관련된 정책 테마주, 유보텍. 그래서 상한가는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사지는 못하시고. 네. 아무튼 이런 것도 좀 눌림목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잘못 건드시면 마이너스 한 15%짜리 음봉 하나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고했어요. 네. 진짜로 나와요, 그러면. 네. 이건 거의 그 야생마 중에서도 미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잘못 건들면은, 그러니까 길을 잘 들이시면은 명마가 될 수 있는데, 야생마거든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은 저기 말한테 밟혀요. 네. 죽어요. 야생마 중에서도 미친 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네. 이제 이러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서 이거 사겠냐고, 이거. 물 관련된 정책주. 이명박 대통령 사면 수혜주라고 하면서 올라갔던 게 이화공영인데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공영 안 내려와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 수혜주다 그러면 상한가 같거든요. 뻔뻔하죠. 내려오지도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안 나오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내려오지도 않아요. 오늘 제가 왜 자꾸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덕신하우징 안 내려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차트를 뭐 보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차트를 보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차트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다 뭔데요? 다 정책주하고 선거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선 정책주가 지금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간단해요. 낙폭과대가 너무 심했고 선거 끝난 지 한 달 됐고 기대감 때문에 처음 올랐는데 일단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정식 정부 출범이 안 됐고 현 정부에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막 인사 알박기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꾸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원래 테마주가 잘 안 가요. 네. 난 진짜 그 네거티브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징역 한 5년에서 10년씩 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주식하는데 제일 해로운 인간들이 네거티브하는 인간들이에요. 진짜로 이제 뭐 농담만으로 지금 뭐 진담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꾸 싸우면 안 가거든요. 이게 종목들이 가다 말고 지금 붕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 그냥 결론이 뭐예요? 네. 조바심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네. 조바심을 많이 갖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조바심을 왜 갖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빨리 돈 벌고 싶은 욕심에. 그죠? 네. 근데 빨리빨리 안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막 떨어질까봐. 손해날까봐 그 사이에 푸틴이 핵이라도 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욕심도 많고 막 이제 그게 막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 그죠? 승질도 나고 말이 많은 거예요. 궁금도 하고 여기저기 유튜브 많이 보고 어떻게 돼요? 네. 아이씨 이거 말고 딴 거 살 걸. 막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다 떠서 안 내려오잖아요. 우리나라 지수가 최근에 올라간 게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코스피 지수 올라간 거 없잖아요. 근데 종목들은 떠 있다고요. 저로의 기회죠. 대형주 안 갈 때 개별주 테마주가 가는 거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까요? 예,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몇 월 며칠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모른다니까요.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지쳤어요. 왜냐하면
덕신하우징이나 아까 NX 있죠? NX 같은 게 잠깐만요. 예, 요런 게 이제 한 2주 전이죠 이제. 지난주구나. 지난주 월요일날. 네. 요 정도에 있죠. 막 붕붕 뜨고 막 이럴 때 이때 저녁 유튜브 저녁 방송할 때 정책주 얘기한다고 하면 막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30% 줄었어요. 유튜브 지금 참여하는 보니까 그렇거든요. 네. 이때 대비 한 30%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가니까. 일주일, 열흘, 그죠? 한 열흘 정도 안 가니까 조바심을 낸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안 보겠죠. 네. 뭐 종목도 안 주고, 네. 뭐 저기 떠 있는 거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만 하니까. 네. 그냥 이제 방송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법 강의했지 뭐 이렇게 무슨 종목들 소개를 많이 안 했거든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이제 종목 분석 많이 해주는 대로. 뭐 말이 종목 분석이지 그냥 종목 떼어놓고 뭐 그냥 얘기만 해주는 거죠. 제가 왜 기법 강의했다고요? 옆으로 돌리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매일매일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 단타쟁이들은 떠나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제가 쉬는 소리 한번 했잖아요. 네. 이거 떨어져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소리 한번 하면. 네. 네,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 이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살짝 들었다가 여기서 재정렬을 한 다음에 재정비를 한 다음에 전투 준비를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다 들었지 않습니까? 놓겠죠,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눌림목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눌림목을 잘 만드는 게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만들면 이제 어딜 가겠어요? 여기 앞에를 제끼는 거예요. 이제 제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본상승. 이거는 뭐예요? 빨래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빨래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초벌구이, 장어나 고기 같은 거 좋아하시죠? 그런 거. 네. 약간 초벌구이 하지 않습니까? 네. 초벌구이 하는 거예요. 초벌구이. 도자기 만들 때도 약간 초벌구이 먼저 하죠, 그죠? 네. 뭐 그런 거예요. 네. 살짝 먼저 굽는 거예요, 그냥. 고가고 있는 거예요. 네.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조바심을 많이 갖는다고. 왜냐하면 호재가 자꾸 나오는데 본인들이 기다렸던 호재가 나오는데 안 가니까. 네. 조바심 갖지 마세요. 종목들도 떠 있는 거 많이 보여드렸죠. 네. 아까 종목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도움 되셨으면 7번 찍어보시고요. 네. 오늘 뭐 딱 적당히 들어왔네요. 네. 많이는 안 들어왔는데 적당히 들어왔네요. 네. 아까 종목들 쭉 보시니까 어때요? 다 똑같이 생겼네? 그런 게 좀 느껴지시죠? 그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 확인을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그럴 실력이 아직 안 되시니까 이제 제 도움을 좀 받으시는 거죠. 낮에 뭐 하냐고요? 맨날 하루 종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문자반하고 라이브의 차이가 이거예요. 라이브는 낮에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루에 2시간 반, 3시간 방송하는데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 계속 종목 얘기예요. 네. NX를 사시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한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참고만 하세요. 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뒤면은 이제 대통령 정식 취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발목을 많이 잡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면 안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죠? 발목 무지하게 잡을 거예요. 네. 잘하는 게 이제 그 네거티브 뭐 이렇게 물귀신 작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기대도 있지만 좀 우려도 있죠. 그죠? 네. 정치에 이 정부가 국회의원 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죠? 네. 여소야대니까 네. 이게 잘 되겠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정책주들은 아무튼 이제 가기는 갈 겁니다. 예. 정책 법을 바꾸는 게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잘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긴 한데 네. 그 국회의원들이 그게 있어요. 민주당이건 뭐 국민의힘이건 네. 그 본인들 선거가 또 좀 있으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 그 지역구에 예산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관련된 거는 그죠? 네. 서로 막 죽일 듯이 막 싸우다가도 네. 돈 관련된 거는 다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통과를 다 시킵니다. 네. 국회의원들 돈 갖고 이렇게 싸우는 거 없어요. 네. 상대방 거 해줘야 내 거도 해주니까 자기들끼리 돈 관련된 거는 막 다 합의를 합니다. 네. 이념이나 뭐 안보 이런 거 갖고 맨날 싸우죠. 근데 돈 갖고는 잘 안 싸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테마주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많이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동방성기라는 종목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에 시간이 되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늘 그랬듯이 이제 대장주가 또 나올 건데 대장주는 늘 새 거가 나옵니다. 새 거. NX가 리모델링 테마가 또 갔을 때 NX가 또 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참고하세요. 윤석열 씨 처음에 테마주가 형성됐을 때 서현이라는 게 대장이었어요. 서현이 여기서부터 그죠? 네. 윤석열 씨 이게 대장주였어요. 근데 진짜 많이 간 건 누군 줄 아세요? 맨 진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할 때 윤석열 씨의 대장주는 서현이 아니고 서현 탄메탈. 서현 탄메탈도 처음에 되게 잘 갔거든요. 이만큼까지. 근데 나중에는 전고점이 여기였는데 여기 대비 윤석열 씨가 살폈었잖아요. 네, 전고점 대비 요만큼 간 게 다예요. 초라하잖아요. 전고점 대비 요게 간 게 다라고. 앞에서는 대장이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뒤에서 대장은 누구였어요? 여러 개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애니능률이잖아요. 애니능률은 그 전에 간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된 거예요. 본상승 나올 땐 이게 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력이 매주를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바닥에서 해놨잖아요. 애니능률이 교육주였기 때문에 그 온라인 교육 테마 소유주였거든요. 근데 그 온라인 교육 테마주에서는 코로나 온라인 교육 테마주에서는 거의 꼴찌였어요. 꼴찌였는데 전교가 거의 꼴찌였는데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거의 그렇더라고요. 앞에서 많이 갔던 게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상 다른 게 많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NX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딴 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현 탄메탈이 앞에서 많이 갔지만 그 뒤에서는 거의 안 가고 애니는 와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기 덕성이라고 있잖아요. 덕성이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잘 이거 아시는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덕성이 원래는 여기 있죠. 덕성이 원래는 이낙연 씨 테마주였어요. 여기. 이낙연 씨 테마주였는데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서 거의 꼴찌였어요. 네.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신문 상승한 거예요. 네.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씨 테마계에서는 거의 천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거의 뭐 성골 된 거죠. 성골 진골 아시죠? 네, 옛날 신라시대 계급제도 성골 된 거예요. 성골 바뀐다니. 여러분들도 좀 바뀌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맨날 저기 에너토크 NX 저거 붙들고서 NX야 왜 안 가니? 막 이러면서 종목한테 자꾸 말 걸지 마세요. 왜 안 가니?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요즘에 쌍방울이나 뭐 광림 이런 거 급등하는 거 보셨다 1번 찍어보세요. 이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쌍방울이랑 광림 이런 거 급등한 거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쌍용차 어쩌고저쩌고 그죠? 네. 이게 그 조폭 기업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쌍방울 그룹이. 근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욕 좀 합시다. 이 나쁜 것들. 좀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아까 오전에 주선한 거죠.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 쌍방울 그룹 쌍용차 인수 띄우고 계열사 주식을 팔아치웠답니다. 서로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까지 팔고 있답니다. 욕 나옵니다. 이거는 우연히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짜고 한 거지. 아이고야. 전환사채 투자자들도 서둘러서 이제 전환사채가 뭔지 모르시죠? 잘 모른다 2번 찍어보세요. 전환사채 잘 모르시는 분들 여기 주린이 분들 잘 모르시죠? 전환사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전환사채가 뭐냐면 사채가 뭐예요? 사적으로 돈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쌍방울한테 어느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사채를 쓴 거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채를 썼어요. 100억 원어치. 근데 이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이니까. 그죠? 1년에 이자 뭐 5%. 100억의 5%를 내는 이자예요. 뭐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앞에 전환사채라는 게 있는데 전환사채가 뭐냐면
사채를 이걸 할 때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여기 행사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 이제 행사가가 1,000원이다. 근데 나중에 주가 폭등해서 4,000원이다. 그러면 잠깐만 스탑. 나 이자 더 이상 안 받고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줘. 그러는 거예요. 그는 1,000원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자 다 받고 있다가 1,000원에 한 주당 1,000원. 그래가지고 이걸 나 다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큰 돈 버는 거죠. 이놈의 새끼들이 욕해서 죄송해요. 주가 급등하자마자 다 팔아치웠답니다 지금. 앞으로 쌍방울 속옷은 안 입으려고요. 네. 이거 문제 많은 회사거든요 지금. 네. 저기 이재명 씨하고 옛날에 이게 뭐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재명 씨하고 연관이 좀 있다고. 네. 이재명 씨가 이렇게 시키진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아무튼 이래고 있습니다. 이 기사 한번 이따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IOK는 뭐 124억을 벌고 뭐 아주 난리도 아니랍니다. 팬티 회사가 왜 자동차를 사냐 막 그랬는데 역시나 그죠? 네. 이런 거 잘 참고하세요. 네. 아까 보니까 KG 그룹도 지금 뭐 저기 한다고 하던데 거기는 조금 달라요. 네. 거기는 뭐 실제로 인수 합병을 잘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약간 평가가 다른데 쌍방울은 보니까 아니네요. 네. 욕할 만하죠. 맞으면 7만 원만 찍어주세요. 이럴 때 욕해야지 언제 욕합니까? 저게 기업입니까 저게? 나쁜 놈들이지.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는 것 같아 진짜. 네. 돈 앞에서 맞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는 것 같아 진짜. 네. 국민들 투자자들 다 보고 있는데 저 짓을 합니다. 세상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저런 회사는 근처에 가지도 마세요. 아셨죠? 네. 아무튼 오늘 강의 도움 되셨나요? 네, 아까 이제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일주일 동안은 공부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공부를 시켜줬을까? 돈 버시라고요. 덜리지 마시고 네. 눌림목 종목을 잘 가려내서 돈 버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린 것들은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떠서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현금 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일 때는 현금 들고 있으면 앉아서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주식이든 뭐든 현물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외를 안 당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오늘 밤도 아무튼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우리 또 김 실장님 또 아까 보니까 준비하시는 게 있던데 잠깐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김 실장님이 테마주를 되게 잘하세요. 리딩도 되게 잘하시고 이제 단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매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정책 테마주하고 전쟁 수혜주 분석하신다고 합니다. 수도관이랑 항공, 여행, 곡물 여기 들어가서 좀 들으세요. 네. 뭐 여기 무소TV에서 김 실장님이 테마주 섹터 분석을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거의 제가 저 혼자 방송했으니까 저 혼자 하다가 뭐 잘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기폭 강의해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오늘 테마가 뭐가 움직이는가 궁금하시면 꼭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종목들 저보다 더 많이 얘기하세요. 아셨죠? 네, 들어가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 고생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지금은 아까 차트 보여드렸지만 종목들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늦게 들어오시면 나중에 수익만 적게 내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